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공부 김범곤입니다. 오늘도 실컷하고 정확한 투자 정보 전달해드리는 투자 클리닉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 주제는 2024년 9월 25일 우리나라에 상장되어져 있는 커버드콜 월배당 ETF들의 이름이 일단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바뀐 것은 아니고요. 이름에 뭐 플러스 퍼센테이지 혹은 프리미엄 이러한 이름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커버드콜 종목들의 이름들이 모두 다 바뀌게 됐는데, 자, 왜 바뀌게 됐는지 관련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이름이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커버드콜 ETF의 커버드콜 옵션 종류에 대한 부분들도 이번 시간 영상 통해서 같이 한번 정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고 이번 시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커버드콜 ETF 이름이 왜 변경됐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뉴스 기사를 하나 보시게 되면 커버드콜 ETF 이름에서 땡땡 퍼센트 없어진다. 자, 이 땡땡 퍼센트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일단 종목명에 있는 수익률은 가끔 보면 뭐 15% 이런 거 붙어 있을 수 있잖아요. 얘네들은 15%의 분배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 커버드콜 ETF가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 분배율이 이렇게 종목명에 들어갔었는데, 자, 이러한 목표 분배율이 소비자에게 확정된 분배율을 지급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라고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땡땡 퍼센트나 프리미엄 이러한 이름들을 월배당 ETF에서 활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은 겁니다. 그래서 수익 구조, 그 다음에 목표 분배율, 그 다음에 투자 위험 관련, 투자자 오인 발생 가능성, 오인 발생이 바로 확정된 이러한 분배율을 지급할 것처럼 느껴지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확정된 것을 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목표로 하는 분배율이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선택해서 예상 목표 분배율이 있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만큼의 목표 분배율을 지급하는지 여부 등은 반드시 1년에 한 번씩은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배당 ETF를 매수하시는 분들의 경우는요, 그래도 자, 매월 배당금을 어느 정도까지 지급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기록을 남겨놓는 게 좀 좋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명칭이 변경이 됐는데, 변경된 명칭을 보니까 또 많이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따라서 변경된 명칭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커버드콜 옵션의 종류를 조금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자, 변경된 거 이름들을 보시게 되면 이제 타겟 커버드콜 이런 이름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일리 옵션이라는 이름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고정 커버드콜 이런 이름들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옵션의 종류만 잘 이해하시게 되면, 자, 이름만 가지고도 어떠한 운용 스타일대로 운용되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옵션의 종류로는요, 일단 먼슬리 옵션은 만기일 기준이에요. 자, 옵션 만기가 매달, 그리고 위클리는 매주, 그 다음에 데일리 옵션은 하루. 그래서 만기가 짧을수록 변동폭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변동폭이 크다라는 것은 그만큼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민감하게 반영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타겟 커버드 콜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옵션의 비중을요, 자, 목표로 하는 분배율을 맞추기 위해서 시장 상황에 맞게 계속적으로 조정하는 이러한 형태를 타겟 커버드 콜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월배당 ETF가 나오고 나서 커버드 콜이 이렇게 우리가 익숙하게 봤을 때 가장 먼저 등장한 게 바로 먼슬리 옵션이었고요. 그 다음에 위클리, 그 다음에 데일리 옵션이었고요. 먼슬리 옵션의 경우는요, 일단 뭐 분배금을 많이 주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기초자산이 가격 상승했었을 경우에 얘는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르는, 그리고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폭에 의해서 대체적으로 가격 변동은 크지 않은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위클리랑 그 다음에 데일리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가격 변동폭이 상당 부분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점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 변동과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고배당을 창출할 목적으로 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데일리 옵션 쪽으로 많이들 아마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만약에 그냥 안정적으로 그냥 꾸준히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변동성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먼슬리 옵션 쪽에 가까운 커버드콜 ETF들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한 중간 정도의 변동폭과 중간 정도의 수익률, 그리고 중간 정도의 분배율을 원하시는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타겟 커버드콜을 대부분 활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주식과 관련돼서 커버드콜 종목 리스트들을 쭉 보면서 이름을 좀 하나씩 잘 보시게 되면 얘네들의 운용 스타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얘는 상장일이 아니라 이 구분으로 좀 바뀌어야겠는데 이 강의 안에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구분 보시게 되면 위클리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위클리는 옵션 만기가 주 단위, 그래서 코덱스 미국 AI 테크까지는 동일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탑 10은 10종목이니까 여기까지는 동일한데 뒷부분에 이름이 사라졌어요. 15% 프리미엄 얘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로 바뀌었어요? 타겟 커버드 콜. 자, 그러면 대체적으로 연 15% 정도의 목표 분배율을 지급하기 위해서 타겟 커버드 콜이라는 이름을 썼으니까 옵션 비중을 그 목적에 맞춰서 일부 변형하겠다라는 부분들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산업 10종목과 나스닥 위클리 옵션을 결합해가지고 목표 분배율을 지급할 목적으로 운용된다. 그래서 이름이 이제 탑10 타겟 커버드 콜 이렇게 바뀌게 되었고요. 자, 얘는 이제 삼성 자산 운용에서 이제 아마 이렇게 혼합되어져 있는 상품군의 이름을 타겟 커버드 콜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할 겁니다. 자, 다음은 데일리 옵션을 활용하고 있는 에이스. 여기도 데일리 옵션을 활용하고 있는 에이스. 얘네들은 이름을 또 어떻게 바꿔놨냐면 얘네는 데일리 타겟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일리 옵션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데일리 타겟 커버드 콜, 데일리 타겟 커버드 콜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고요. 자, 데일리 타겟 커버드 콜. 자, 타겟이니까 마찬가지로 목표 분배율을 달성하기 위해서 옵션의 비중을 변동하겠다라는 형태로 운용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깃이라는 이름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옵션의 비중을 목표 분배율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변경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데일리 옵션을 활용하고 있는 에이스. 에이스도 데일리 타겟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스 시리즈들은 데일리 타겟 커버드 콜이라는 이름으로 대부분 커버드 콜 이름명을 변경한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얘도 목표 분배율 15%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옵션 비중을 변경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플러스 15% 프리미엄 초단기. 이 초단기가 의미하는 게 바로 데일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데일리 타겟이고 여기는 타겟 데일리. 어차피 다 비슷하기는 한데 자산 운용사마다 이름을 바꾼 구조들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특징들은 여기는 데일리 옵션을 10% 내외로 운용하면서 나스닥 100 지수의 90% 편입해서 운용하기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냥 쉽게 생각하면 데일리 옵션을 활용하는 것들은 가격 변동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일리 타겟이나 타겟 데일리나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 폭은 상당 부분 크다. 다만 타겟 프리미엄 전략, 즉 타겟 커버드 콜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옵션 비중은 그때그때 조금씩 바뀔 수 있다는 점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타이거 미국 S&P 500 얘도 마찬가지로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플러스 10% 프리미엄 초단기 이런 이름들이 대부분 다 삭제되면서 이름이 이렇게 일원화되면서 자산 운용사마다의 특징들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먼슬리 옵션을 활용하고 있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커버드 콜은 유일하게 생존했습니다. 얘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월 1%씩 분배율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먼슬리 옵션을 활용하고 있는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10% 프리미엄 종목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타겟 커버드 콜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상장돼서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먼슬리 옵션을 활용하고 있는 타이거 미국 배당 7% 프리미엄 다우존스 종목의 경우는 여기 뒤에 2호라는 게 붙어 있어서 너무 웃겼는데 아무튼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커버드 콜. 자, 그래서 타이거에서는 타겟 커버드 콜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들은 먼슬리 옵션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타겟 데일리 이런 이름을 쓰게 되면 데일리 옵션을 활용하는 형태의 커버드 콜 종목이다라는 점들을 그냥 이름을 통해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목표 분배율에 대한 부분들의 정답, 어떻게 보면 힌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찾을 수가 없어서 아마도 앞으로 쭉 영상을 찍다 보면 많이들 좀 헷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타이거 미국 3% 프리미엄 다우존스는 이제 타겟 커버드 콜 1호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슈드, 그 다음에 나머지 S&P 500 옵션 15% 내외로 운용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타겟 커버드 콜 활용하고 있던 코덱스 미국 배당 10% 프리미엄 다우존스는 자, 코덱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자, 그래서 재미난 건 다우존스라는 이름이 들어있으면 얘네들은 슈드와 그 다음에 또 다른 기초자산의 결합 상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슈드랑 S&P 500 옵션이 섞인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코덱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커버드 콜도 슈드랑 S&P 500 타겟 커버드 콜 전략이 혼합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다음은 코덱스 미국 배당 프리미엄 액티브도요. 이제 프리미엄이라는 이름을 못 쓰게 하니까 바로 자,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S&P 500을 기초 자산으로 해서 목표 분배율을 달성하기 위해서 운용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미국 채권과 관련돼서도 한 두 종목 정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먼슬리 옵션을 활용하고 있는 타이거 미국 30년 국채 여기 프리미엄이 붙어 있어서 이 프리미엄 이름이 뭐로 바뀌었냐면 액티브가 아니라 그냥 타이거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 콜로 바뀌었네요. 그래서 그냥 직관적으로 커버드 콜 종목이다 이런 식으로 바뀌게 돼서 사실상 이 채권 이름이 너무 비슷한 게 많아서 어떤 종목은 커버드 콜인지 아닌지가 많이 혼란스러웠는데 이제는 확실히 커버드 콜이라는 이름을 반영하다 보니까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는 미국 국채 70% 정도는 그냥 노출해 놓고요. 나머지 옵션은 30% 비중 반영해서 목표 분배율을 지급을 하기 위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먼슬리 옵션 활용하고 있는 솔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 콜, 라이즈, 자,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 콜, 얘네들은 이름의 변경이 없었고요. 그리고 타겟 커버드 콜 전략을 가지고 자, 채권의 커버드 콜 활용하고 있는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플러스 12% 이런 거 사라지고 이제는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타겟 커버드 콜 합성 H. 그래서 타겟자가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것보다 목표 분배율을 달성하기 위해서 옵션 비중을 일부 변경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신규 상장 예정 커버드 콜입니다. KB 자산운용사에서 또 특이한 상품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데일리 옵션이고요. 자, 그리고 이전까지의 상품들은 데일리 옵션에다가 대부분 타겟 프리미엄 전략, 커버드 콜 전략들을 활용을 했는데 얘네들은 완전히 옵션 비중에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옵션을 변경하지 않고 타겟하지 않고 일단 옵션 비중과 기초자산의 비중을 결정해 놓고 운용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자, 두 번째로는 혼합 전략입니다. 자, 일단 9월 24일 어제자로 이제 상장된 라이즈 미국 배당 100. 자, 얘가 이제 일반적인 슈드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인 슈드. 여기에 플러스, 자, 데일리 고정 커버드 콜. 자, 데일리 옵션을 활용하는데 옵션 비중을 고정시켰다라고 해서 이름을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S&P 500의 10%의 비중으로 커버드 콜 운용하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10월 2일자로 상장된다는 요 미국 AI 밸류 체인 데일리 고정 커버드 콜. 그래서 AI 밸류 체인 15종목과 그 다음에 나스닥백 커버드 콜을 10% 정도 반영해서 운용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월 2일자로 또 상장되는 라이즈 미국 테크 100. 자, 100이니까 100종목에 자, 데일리 고정 커버드 콜, 나스닥백 10% 옵션 비중을 반영해서 또 종목 상장시킨다라고 합니다. 다만 얘네들은 타겟이 아니라 고정 커버드 콜이다 보니까 목표 분배율의 갭이 상당히 컸고요. 아마도 약간 그 금감원의 이러한 이 정책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이러한 뜻을 반영해서 아마 상품을 만들 것 같은데 목표 분배율을 조금 넓게 줬어요. 뭐 적게 12% 많게는 18% 내외로 지급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 실제로 상장되고 나서 어느 정도까지 분배금을 지급하는지는 계속적으로 추적해서 목표 분배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계속적으로 많은 상품들이 상장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약간 우려스러운 것은 초반에는 이렇게 배당금을 잘 주다가 나중에 행여나 잘 주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조금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커버드 콜에 대한 이 퍼센테이지는요, 꼭 기억하실 것은 확정적인 분배율이 아닙니다. 따라서 목표 분배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확정 분배율처럼 오인해서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목표 분배율이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목표 달성을 못했을 경우에는
운용 방침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월배당 ETF를 매수하고 계신 분들은 꼭 한번 1년 중에 한 번은 여러분들이 구성한 포트폴리오에 대한 부분들 분배율 실질적으로 지급했는지 반드시 점검을 하시면서 장기간 여러분들 목적에 맞는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금융공부 영상 제작에 큰 도움 됩니다. 이번 시간 영상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